취업, 창업, 이직, 은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의 순간마다 KB국민은행 퇴직연금과 든든하게 함께하세요. 국민의 평생금융 파트너 KB스타연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정검증을 대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DB 부담금을 얼마를 납입해야 하는지, 또 재정검증 적립부족이 나왔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 좀 기업 담당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KB국민은행 연금컨설팅부의 강희슬 계리사님과 함께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컨설팅부 강희슬 계리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재정검증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기업 담당자의 입장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모의재정검증, 두 번째는 적립부족 관리입니다. 우선 모의재정검증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검증은 아무래도 사업연도가 지나고 진행하는 사후검증이다 보니 실제 재정검증 결과가 나온 뒤에는 부담금 입금을 통해서 결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재정검증 전, 즉 사업연도가 지나기 전에 부담금을 입금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모의재정검증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DB 필요부담금을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사업연도 말 2개월 전, 즉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보통 10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재정검증은 실시하는 시기에는 부담금 납입을 통해서 결과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국민은행의 모의재정검증 서비스를 통해서 대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의재정검증 서비스는 기업에서 저희 KB국민은행에 요청해야만 제공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국민은행에서는 모의재정검증 신청 안내를 우선 회사별로 우편을 통해 일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적립부족으로 예상되는 회사에게는 기존 명부를 통해 예상되는 결과 및 부담금 안내장도 함께 동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 명부가 아닌 기존 명부로 결과를 산출하는 건 실제 재정검증을 예측하기에 값이 부정확하다 보니 예상 명부로 모의재정검증 산출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예상 명부로 모의재정검증 하시는 건 여러 번 하실 수 있으니 기업 담당자 분들께서는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관리 영업점으로 요청 주시면 부담금 납입 계획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모의재정 검증을 통해 횟수 제한 없이 부담금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기업 담당자 여러분들의 재정 관리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적립금이 부족해서 적립부족이 발생할 경우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적립부족 결과가 산출되었을 경우 크게 두 가지 조치사항이 발생합니다. 첫째로 회사가 법정 최소 적립 비율인 100%를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 대표에게 적립부족 결과가 통보됩니다.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의 대표,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전체를 뜻합니다. 통보는 은행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립비율이 법정 최소 적립비율의 9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통보에 추가로 부족 비율의 3분의 1을 4년도 1년 안에 해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 이 부분을 기업 담당자님께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과태료요? 재정검증에서도 과태료가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재정검증 관련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두 가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검증 실시 시 3개월 이내에 가입자 명부를 미제출하시거나 거짓으로 제출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족 비율의 3분의 1을 해소하는 겁니다. 부족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향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부족 비율의 3분의 1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납입하면 되나요? 우리가 재정검증 결과서에서 그 내용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부족 비율의 3분의 1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 금액은 차년도 기준이다 보니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재정검증 결과서를 받을 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25년 4월 현재 국민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재정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회사는 24년 말 재정검증 적립비율이 70%였고 법정 최소 적립비율인 100%와 비교하여 70%만 적립이 되어 적립 부족으로 결과를 통지받았어요. 그렇다면 회사의 부족 비율은 100%에서 70%를 차감하여 30%가 될 거예요. 그럼 부족 비율의 3분의 1인 10%를 가산해서 80% 이상을 적립해야 적립 부족이 해소가 됩니다. 이때 80%를 최소 목표 적립 비율이라고 부르고 해당 비율은 재정검증 결과서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 국민 주식회사는 향후 25년 말 재정검증을 26년 초에 실시하게 될 텐데요. 이때 25년 말 기준 재정검증 결과 적립 비율이 24년 최소 목표 적립 비율인 80% 이상이 적립이 되어야 적립 부족을 해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결과서를 통지받았을 때는 우리는 최소 목표 적립 비율만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럼 금액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처음에 설명 주셨던 모의 재정 검증을 해봐야 하는 걸까요? 역시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모의 재정 검증을 통해 이 최소 목표 적립 비율을 만족하기 위한 DB 부담금을 예측해 보시면 되세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주식회사가 이 최소 목표 적립 비율을 만족한다고 해서 차년도인 25년 말 재정검증 결과가 적정이 되진 않아요. 말 그대로 해당 비율은 부족한 금액 중 최소한 이 정도는 해소해야 한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년도에 재정검증 결과상 적정을 원하시는 곳이라면 법정 최소 적립 비율인 100%를 만족해 주시면 되세요. 즉 원칙은 100%를 기준으로 부담금 납입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맞지만 만약 해당 연도 자금 사정에 의해 100% 기준이 어렵다 하신다면 최소 목표 적립 비율까지는 입금을 해주셔야 해요. 네, 그럼 기업 담당자분들께서 모의 재정 검증을 신청하셔서 DB 부담금 안내장을 받아보시고 100% 기준 금액과 최소 목표 적립 비율 기준 금액을 확인해서 자금 계획을 세워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부담금 납입 금액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연말이 가기 전에 꼭 입금을 완료해 주셔야 해요. 아, 이 연말까지 입금해야 한다. 이 부분도 우리 기업 담당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재정검증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정검증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올해의 경우 특이한 이슈가 있어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올해만 한시적으로 23년도 적립 부족 업체에 대해 25년 6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자유시정 기간을 운영 중이에요. 23년 말 최소 목표 적립 비율을 24년 재정검증 때 충족하지 못한 회사의 경우 이 부족 금액을 6월까지라도 납입을 해서 해소하라는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이 시행된 지 몇 년 되지 않다 보니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유예 기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내용을 잘 몰라서 작년 말까지 입금하지 못한 회사가 있으시다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꼭 이 부족 금액을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우편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세심한 관리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말씀까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재정검증을 대비하기 위한 모의 재정검증 서비스 안내부터 또 적립 부족에 대한 관리까지 우리 기업 담당자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퇴직연금 관련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